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부터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간략한 총평과 함께 제시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A책형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B책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꽃길만 걸으시라고 이렇게 자, 꽃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이번에 출제 유형이 이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사부터 여러 나라 파트가 원래 한 문제가 나오는 편인데 이 문제가 안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평이한 그런 출제 경향을 보였어요. 대부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많이 출제가 뭉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는, 자, 근현대사라 하면, 자, 구한말부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조 이후부터죠. 자, 이때부터 해서 근현대사인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자, 그리고 광복 이후의 현대 파트에서 총 다 하면 6문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제의 경향, 그러니까 이제 범위별로 나오는 것들, 이런 건 거의 상당히 예년과 유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근현대사의 비중이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킬러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실 킬러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에서 조금 그래도 좀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후기의 지도 편찬 문제였어요. 대동여 지도에 연관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다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다 평이했어요. 자, 그러면 자, 총평을 보자면 자, 이러했습니다. 자, 우선 대동여 지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평이한 정도였고요. 그래도 같은 날 치러졌던 지방직 시험보다는 조금 더 깔끔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뭐 깔끔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문제가 쉽다 이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리고 합격권이 약 90점 정도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런 합격권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볼 텐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앞으로 학습을 위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먼저 공부를 하실 때 우선은 너무 깊게 처음부터 파고드는 것보다는요. 전체를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 부분을 가는 게 더 좋아요. 물론 한국사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지역적으로 하면 처음에 까무러칠 수가 있거든요. 와, 진짜 완전 내용 진짜 많아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좀 쉽게 한번 전체를 한번 훑으시고 자, 그러고 나서 그 베이스를 다 안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역적 부분을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험이 쉽다곤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쉬운 정도로 한번 돌려놓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거를 하나씩 정복해가는 것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저도 강의를 그렇게 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번부터. 자, 비책경임에 주의해서 비책형. 자, 일단 삼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사실 이 문제도 쉽게 답이 딱 나왔어요. 사실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공부가 좀 덜 된 분들께서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원칙이 너무 대놓고 신라 승려죠. 통일신라 승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백제가 아니라 신라 승려다. 자, 때문에 당나라에 가서 유식론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6위를 간추려서 신집 5권을 편찬했다. 자, 맞죠? 자, 그리고 자, 신라 진흥왕은 두 아들 이름을 동륜등으로 지었고 자신은 전륜성왕으로 자처했는데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구원할 부처가 왕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처로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들도 이제 그런 부처처럼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호국불교라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나라가 불교의 힘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그죠? 4번 백제 말기에는 미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했는데 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지방직 시험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승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고대 문화들이 지방직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이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약간 이제 좀 유사하게 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2번. 자, 고려시대의 군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역시 옳지 않은 건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자, 볼까요? 자, 북방의 양계 지역에는 자, 양계 지역은 병마사가 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현군이 아니라 주진군이 가야 돼요. 주진군.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죠? 자, 원래 양기 지역에는 병마사가 가고 그다음에 오도 지역에는 안찰사가 가잖아요. 그래서 주현군은 어디? 오도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1번이고 나머지 모두 맞아요. 자, 2군의 응양군과 용호군은 왕의 친위 부대였다. 맞죠? 자, 고려시대 중앙 군사제도가 어땠어요? 2군 6위였는데 그중에서 2군이 왕의 친위 부대였다. 맞고요. 6위 중에 간문이는 궁성과 성문 수비를 맡았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 직업군인의 경군에게 군인전을 지급하고 그 역을 세습시켰다. 자,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다음 문제. 자, 3번 갈게요. 보기에 가나와 같은 건의를 받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가글은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던 글이에요. 되게 유명한 글이죠. 이 글 자체를 모르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세족께서는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을 두고자 했으나, 자, 이게 나라인데 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조교가 많이 바빴나 봅니다. 이거를 바로 만드느라고. 자, 대개 초창기이므로 일이 번거로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건대 향호가 매양 공유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횡포를 부려 백성이 견디지 못하니 청컨대 외관을 두도록 하십시오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청컨대 외관을 두도록 하십시오가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죠? 왜? 처음에 고려 초기에는 지방에 지방관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종 시기에 이 최승로의 건의를 통해서 외관, 즉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관리를 보냈었죠. 자, 그러면 요 건의를 받은 왕은 누구다? 성종이다. 그죠? 그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로서 대우할 때는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건의받은 왕은 성종이니까 첫 번째 가주려가 워낙 유명해서 나를 잘 몰라도 이 문제가 풀이가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호족과의 혼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태조 왕건이죠? 안 되고요. 그다음에 노비 안건법은 누구예요? 광종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양현고를 설치하고 보문각과 청현각을 세워서 유학을 진흥시킨 사람은 예종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우리가 되게 예종 그러면은 유학 진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답은 4번.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관회를 폐지하여 국가적 불교 행사를 억제했습니다. 네, 이게 맞죠. 왜냐면 최승로가 워낙에 유학적 기질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 불교적인 색채나 아니면 이 유학에 좀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다소 이제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그 다음 문제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고려시대 불교계 동향에 대한 게 나왔어요. 자, 1번에서 백년 결사를 제창한 요새는 참회와 수행에 중점을 두는 등 복잡한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했다. 자, 매우 맞는 설명이에요. 사실 이 문제가 이번에 나왔던 지방직 시험의 승려 문제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 같은 분이 낸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여튼 자, 백년 결사를 제창한 요새는 자, 이분은 원래 참회 신앙을 강조하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요 설명 옳은 설명이고요. 자, 제조대장경은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대장경 목판이 판목이 거란의 침략으로 불탔기 때문에 무신집권이 다시 만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그죠? 여기서 대장경이 왜 불탔어요? 바로 원나라 침략 때문에 불탔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만든 거잖아요. 답은 2번. 자, 3번 맞아요. 각훈이 만든 해동고승전 맞고. 자, 진울은 도노점수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5번. 자,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언급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 풀어야 됩니까? 자,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 천황이죠. 그죠? 나머지 모두 맞아요. 위만, 팔조법, 비평동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자, 백제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육좌평제와 관등제 및 백관의 공복을 지정하였다. 이건 좀 쓸게요. 이건 지금 누구죠? 자, 고이왕입니다. 자, 우리가 세기만 알아도 금방 풀어요. 고이왕은 3세기고요. 자, 다음에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평양성을 공격한 사람은 백제 누구다? 자, 근초고왕이죠. 자, 그래서 이 왕도
일단 4세기로 금방 세기가 나오고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22담로는 자 22부가 아니죠. 자 무령왕이 설치했어요. 자 무령왕은 몇 세기 인물입니까? 6세기 인물이고요. 자 불교를 받아들여서 통치념을 정비한 사람은 백제의 침류왕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침을 질질 흘리며 이제 수용을 했다 말했죠, 그죠? 미안합니다. 자 침류왕 자. 외우셨죠? 자, 침류왕. 근데 침류왕이 4세기 인물인데 근초고왕 다음 사람이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 설명을 드릴 때 침류왕이 자 근초고왕 다음 사람이고 때문에 근초고왕은 불교를 모른다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순서로 보자면 답이 자 기역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니은에 여기 근초고왕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리을 나오고 디귿 나와야 되죠, 그죠? 답이 2번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세계별로 풀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7번인데요. 자, 보기에서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료 제시형 문제가 나왔고요. 꽤 읽을 거리가 좀 있는 편이죠. 보니까 여기서 아홉투장과 사람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늘을 보니 자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 자 지금 이걸 또 그래서 요 땅에 닿은 그 끝에 쳐다가 보니까 웬 상자가 있었고 상자 안에 황금알이 6개가 있었대요. 아 이거 어디예요? 이거 금관가야. 김수로 탄생설하잖아요. 그러면서 10살째 다느라 와서 보니까는 자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알에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용모가 뛰어났다 라면서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나왔다라 그랬어요. 자 이거 누굽니까? 김수로 저거죠? 금관가야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 나라가 바로 가야니까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쇠를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게 답이죠. 자, 원래 가야가 있기 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죠? 변한. 변한도 역시 덩이쇠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죠? 자, 가야와 그리고 변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으나 자료가 지금 가야가 나왔으니까 답이 4번이고 이건 가야에 대한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를 좀 볼게요. 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백제죠, 백제. 자, 재상을 뽑을 때 정사함의 후보의 이름을 써서 넣은 상자를 봉해두었다. 네, 요것은 지금 백제, 그죠? 백제 정사함회의죠. 자, 그리고 큰일 있을 때 화백제도를 통해서 이건 신라예요. 신라, 통일신라 둘 다 되죠. 4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에 8번. 발해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으로 구성되었다. 맞죠? 중앙 문화가 고구려 문화 바탕으로 당 문화가 가미됐다. 맞아요. 당, 신라, 거란, 일본과 무역했는데 대신라 무역의 비중이 컸다. 아니죠. 신라와 무역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랑? 당과 무역이 가장 많았어요. 그죠? 나라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과 교역이 많겠죠. 큰 나라와 교역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주자감을 설치해서 귀족사자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맞습니다. 발의 최고 교육기관은 주자감이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에 9번 되겠어요. 자, 복의 토지개혁안을 주장한 조선 후기 철학자를 옳게 짝진 것은 그랬는데 자, 기억을 보니까요. 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를 얻고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지 못하게 한다. 즉, 체크할게요. 여전의 법을 시행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무릇 일여 토지는 일여의 토지는 일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자, 지금 보니까 공동 경작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의 짱이 있는데 그 여라고 하는 일여의 짱이 여장이래요. 여장이 있대요. 여장한테 이제 명령을 듣고서 농사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여를 단위로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여전론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누구겠다? 정약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에서 자, 국가는 마땅히 한 집안의 재산을 헤아려 전 몇 부를 한정하여 1호의 영업전을 삼기를 당나라의 주제처럼 해야 된다. 자, 영업전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자, 영업전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논이다? 이것은 바로 한전론이 될 것이고요. 한전론은 바로 성모 이익의 주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영업전, 한전론이라는 걸 알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1번이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평이해서요. 답이 쉽게 나와요.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유형원도 어떤 토지 제도에 대한 주장을 하죠. 어떤 걸 말하죠?
자, 균전론을 말한다는 거. 자, 같은 중농학파 말했을 때 중농학파만 정약용은 여전론 또는 정전론이라고도 하죠. 이익은 한전론, 유형은 균전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자, 보기 의서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보기 의서는요, 여러분. 이 문제도 역시 상당히 지방직하고 유사했었어요. 일단 기억의 동의보감은 언제 만들어진 것? 자, 이것은 광해군 시기에 허준이 편찬했었죠. 그렇죠? 임란 이후에 나라가 어려울 때 썼었어요. 그다음에 마과의통은 조선시대 후기예요,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의방 유취는 세종대왕님이 쓰였던 의학 백과사전이고요. 향일구급방은 고려시대니까. 자, 리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세종대왕님의 디귿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기역과 니은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리디기니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의학을 조금만 공부해주면 금방 답이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11번. 보기에서 밑줄 친 그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고려사가 나오고요. 그가 누구냐? 자, 보니까 그가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를 불러 모아 모의하기를 나라에서 경인 개선년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여러분,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이게 바로 아주 유명한 글이죠. 이건 만적의 글이에요. 만적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만적, 그가 지금 만적이죠. 만적이 나무를 하다가 요즘에 높은 벼슬이 다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렇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은 누구나 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적이 난을 도모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적의 난이 있던 시기는 누구 시기다? 이 시기는 바로 최충원이 있던 시기예요. 원래 만적이 최충원 집의 최충원 집 노비였죠. 그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 정답은 1번이죠. 자,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자, 사학시비도라고 했는데 최충!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선택지는 문종시기예요. 문종시기. 그러니까 최충헌 시기는 무신집권기니까 완전 다르죠, 그죠? 나머지가 모두 맞았어요. 자, 최충원 시기에 신라부 운동 있었죠, 그죠? 너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자, 수원사 결사운동 진울 스님의 활동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소의 거주민들은 자, 향, 부곡, 소 중에 소의 거주민들은 광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했는데 원래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모습이니까 최충원 시기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시기에는 이게 가능했었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적어도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시기가 그리고 이제 문학적 발전과 국가적인 학문 발전이 나오는 시기가 적어도 무신집권기가 아닌만 알고 계셔도 문종이란 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아주 쉬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2번 태종의 주요 정책. 쉬워요. 1번이죠. 자, 사섬서를 두어서 지폐인 저화를 발행하였다. 자, 원래 우리 조선이 지폐라고 하는 걸 잘 발행하지 않았지만 사섬서를 두어서 저화, 종이 돈, 그러니까 지폐라고 하는 뭔가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화라고 하는 게 발행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태종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모두 시기가 달라요. 자, 상평통보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후기에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지계 발급은 이건 광무개혁 때 나왔던 모습이고요. 광무개혁. 이건 고종이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은 세종대왕이에요.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지금 화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사섬서와 저화가 태종대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3번. 보기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 그랬어요. 자, 고을에서 곡물을 상납하러 할 때 관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서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관청에 대신 내고 농민들에게는 그 값을 아주 턱없이 높게 그 물건값을 쳐서 이걸 갖다가 이익을 취한다고 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정상적 곡물 납부를 막는 정상적 곡물 납부를 방해하는 방납폐단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폐단은 뭐다? 방납의 폐단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바로 대동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동법.
그럼 요거를 이제 골라야 돼요. 근데 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광해군 시기에 실시되었다. 네, 맞아요. 자, 토지 결소를 기준으로 해서 쌀을 거뒀다. 시비드로. 네, 맞죠. 자, 왕실과 간청에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서 납품하는데 덕대가 등장했다? 아닙니다. 자, 덕대 아니고 뭐가? 자, 공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자, 고등 수준의 학습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4번, 물품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했습니다. 네, 요것도 지금 맞는 설명이죠. 그죠? 공인들이 점점 유통 경제를 촉진시키니까요. 답은 3번. 됐습니다. 자, 14번. 보기에서 일제강점기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요건 우리가 너무 단순 연도 문제이긴 했습니다. 물산장려운동 언제? 1920년대 초반이죠. 그죠? 3.1운동 1919. 광주학생 1929년. 60만 세 1926년. 이렇게. 자, 정답은 금방 나오죠. 그죠? 리디 이렇게 나옵니다. 물산장려운동이 일본의 관세 폐지와 그리고 회사랑 폐지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걸 알면 이것도 금방 20년대 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자 15번이에요. 보기에 선언문 발표 이후 있던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보니까 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자 이게 지금 서울대 문과대학이죠, 그죠? 이쪽에서 발표하는 것인데 이것도 매우 유명한 사료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7월 이후에 서브노트에는요 이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유명한 건 다 우리가 한 번씩 보고 가는 게 좋거든요. 자,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오란 말 자체에서부터 아 이게 4.19구나 라고 아시는 게 매우 좋아요. 이거는 정말 유명한 글이에요. 서울대학교 물리학생들이 진리탑 박차고 거울에 나섰대요. 공부 안 하고 이제 밖에 나오는 거죠. 왜? 너무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와서 질풍과 같은 역사 조류에 나를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의 현실에 참담한 박토의 뿌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진리탑을 박차고 나오느냐. 라면서 무릇 모든 민주주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다. 그것은 또한 여탄 여러 형태의 전제로 민중 앞에 군림하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이 해슬픈 것임을 교시한다 하면서 자 근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화가 났어 학생들이요. 이거 언제 나온 글입니까? 4.19 혁명이 있던 당시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즉 문과대학이죠. 그죠? 여기서 발표한 글이에요. 그러면 요 사건 이후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1960년 4월 19일의 혁명이죠. 그러면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그죠? 4.19의 결과잖아요. 맞아요. 장면 정권이 그래서 그 다음 수립이 됐죠. 그죠? 맞아요. 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원래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거의 이승만 때는 거의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승만은 6.25를 겪었던 정부이기 때문에 되게 적화통일, 뭐라 그럴까요? 북한이 적화통일을 강조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맞서서 우리는 완전히 북진통일하겠다. 요게 이제 우리의 주장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정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한 협의를 만든다? 이건 이승만 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오로지 북진 통일을 말해요. 오로지. 아시겠죠? 자, 이거 안 돼요. 자, 근데 4번에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한 거는 진보당 사건이잖아요. 이거 진보당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조봉암이 자 1956년 선거에 나왔어요. 근데 낙선했어요. 낙선하고 나서 그다음 진보당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평화통일론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평화통일론을 이제 주장하다가 결국은 간첩 혐의로 죽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4.19 전의 이야기죠. 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거 언제 만든 거라고요? 조봉암이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낙선 후에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19 언제 나왔어요? 4.19는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 하다가 나온 거였어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넘어갑니다. 자, 16번. 보기와 같은 내용이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발생한 상황. 이후를 묻는 거예요. 자, 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거 보고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뭐예요? 유신헌법.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거한다. 대통령은 조국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유신헌법이에요. 언제? 자, 72년에 나왔던 유신헌법이죠. 그러면 이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사건을 골라야 돼요. 이후. 자, 1번.
굴욕적 한회담에 반대한 학생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6.3 시위죠. 그죠? 6.3 시위는 196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나온 것이에요. 자, 틀렸고요. 재하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3.1 민주구국선언. 요게 답이죠. 이거는 1976년에 왜 민주구국선언을 해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려고 이걸 발표한 거니까 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1번 언제? 1964년에 나왔던 6.3 시위죠. 그다음에 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는 언제예요? 이건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재헌국회의 활동에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대통령으로 따져 말하면 이승만 때예요. 안 되죠? 자, 넘어가서 4번.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가부채 탕감, 화폐개혁 등을 실시했습니다. 농가부채 탕감과 화폐개혁은요. 박정희의 군정식이에요. 언제? 자, 박정희의 군정 시기, 군사정권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나왔던 그 유신헌법 전이죠. 이 문제는 그 다음 걸 묻는 거니까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요거.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자,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답을 먼저 볼까요? 답이 이거예요. 자, 요건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을 한 번만 가봤으면 아는 거예요.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나요? 거기 가시면은요, 제가 수업 시에도 말을 하는데 이 대동여지도 있잖아요. 북한 사이즈, 북한을 그린 것만 요 칠판 한 3개짜리 높이에요. 엄청 커요. 이거 더 큰가? 아무튼 높아요. 거의 제가 느낄 때 어떠냐면 북한의 사이즈만 한 2층 정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2층 정도. 자, 이게 자, 대동여지는요 완성되고 나서 기밀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압수되긴 했지만 이게 소각되진 않았어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고 나머지 다 옳은 건데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만들기 전에 청구도를 만들었다. 청구도. 아마 청구도가 생소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옳은 설명이고요. 정상기에 동국지도 워낙 유명하죠. 백리척을 이용했다. 유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마 1번과 3번에서 아마 혼란이 왔을 건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요. 모는 종이를 이용한 정밀한 지도로서 자, 축척 이용돼요. 그래서 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이 요걸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아마 모는 종이를 잘 몰랐을 것이고 아마 청구도가 좀 학습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한국사적 소양을 위해서 교양을 위해서 박물관에 한 번만 가봤다 하면 이걸 봤을 겁니다. 아마 대빵 크게 나와 있거든요. 박물관에. 자, 국립중앙박물관 이촌역에 내리시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이에요.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여러분, 자, 영남 만인수 사건 누가 한다 그랬죠? 제가 이름 되게 유사하다 그랬죠? 이만손. 이 만손이 영남 지방의 만인소, 10,000명의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는 것을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정진 아니죠. 답 3번이죠. 이항로와 기정진은 1860년대의 척외양창의를 강조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척화주전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척외양창이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농민들의 운동으로 가니까 제가 척화주전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척화주전. 여튼 이건 제가 칠판을 쓰면서 말했던 거였어요. 최익현은 외양 일체론을 강조했다.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시기에 개항반대 운동의 대표고요. 이항로와 기정진, 자, 이항로와 기정진 이 두 분은 척화주전론을 강조하면서 1860년대의 흥선대원군과 누구? 자, 흥선대원군과 거의 같은 주장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 그땐 잘 나갔어요. 자, 홍제학은 주와 매국의 신료를 처벌하고 서양 물품과 서양 서적을 불태울 걸 강조했습니다 했는데 네, 이것도 옳은 설명. 너무 대놓고 틀린 이만손이라고 안 하고 기정진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자, 19번이에요. 자, 보기에 밑줄 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부는 가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례할 겸 서구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 83년에 보빙사를 보냈대요. 자, 보빙사 어디 갔어요? 미국. 그죠? 보빙사 미국 간 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공무원 수강생이 아니문이다. 자, 여기서 자, 민영익, 홍영식, 서왕범 등은 자, 모두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옳은 거 그랬어요.
삼국 간섭에 참여하였다. 아니죠. 삼국 간섭은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 안 되고요. 용안포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일본과 싸우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그죠? 러일 전쟁의 발단이 바로 용안포 사건이에요. 거문도 불법 점령은 영국이고요. 운산 금광채굴권을 가져가서 미국이 금을 캐다가 우리가 금 캐면서 이제 금 발견하고 막 먹으려고 하면 가지려고 하면 노다지 해서 그 운산 금광채굴 하다가 노다지란 말이 나오죠. 노다지.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미쿡은 어디? 운산 금광채굴권. 이게 운산도 있고 은산도 있고 좀 이제 많아요. 광산이 좀 많은데 그래서 미운 미국이 미워요. 미운 금광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미운 금광 넘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20번 미운 외웠죠? 자, 20번이에요. 자,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동영모고 해설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되게 잘 나왔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게 이번 동영모고에서 상당히 좀 여러분에게 나름 뭐랄까요? 상당히 이제 좋은 바탕이 되었던 걸 보여주고 있죠. 자, 1번. 자, 한국 정부는 시장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자, 한국 정부가 통감이 막 지도를 받아야 돼요. 통감의 힘이 아주 커졌나 봐요. 자, 그리고 어떤 중요한 행정상 처분도 역시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한국 고등관리 임명 역시 통감의 동의를 얻는다. 자, 통감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또 관리에 쓴다. 자, 통감. 통감 힘이 엄청 강해졌어요. 자, 통감의 힘이 강해지는 건 언제다? 자, 이건 1907년에 자, 한일 신협약이죠. 그죠?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정미칠조약. 그죠? 자, 정미칠조약 그랬는데 정미칠조약 언제 나왔어요? 1907년. 고종이 요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 고종이 헤이그 특사본에다가 걸려서 퇴위되고 그 다음에 칠조약 맺어서 고종 군대까지 해산되는 거죠. 그죠? 자, 즉 이 여기 나오는 한일 신협약은 잘린 고종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것인가를 말하려고 나왔던 것이었고 여기에 통감이 그 자리를 메꾼다는 느낌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즉 왜? 고종이 잘렸으니까 나온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근데 되게 많이 공부 덜한 분들께서는 통감 나오니까 통감 나왔네? 을사늑약인가 봐. 을사늑약으로 많이 가요. 그럼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럼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가 협약 이후라고 했죠. 이후. 그러면 이거죠. 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헤이그에 파견됐어요. 파견돼서 뭔가 외교 활동을 시도했죠. 그러자 일본이 너네 뭐 하는 거니까 지금 너네는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문이다. 근데 왜 황제가 맘대로 외교권을 이용해서 이거 보내무니까 하고서 고종 잘려버렸잖아요. 고종이 잘리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흐름상 맞지 않아요. 흐름만 잘 알면 금방 푸는 문제였어요. 자, 나머지. 자, 이 협약은요, 각부의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차관 정치가 나왔고요. 요 정미칠조약의 부속조약에 따라서 군대가 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종 군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자면요, 정미칠조약, 요 조약의 내용을 다 읽어봐도 군대 해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요 얘기는 정미칠조약의 부속조약에 딸려 있어요. 자, 그리고 사법권, 경찰권 뺏기면서 나중에 결국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자, 이번 서울시 시험의 해설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난도가 쉬울 걸 예상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서울시 측에서 이 문제를 내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좀 평이하게 낼 것이다. 좀 있으면 이게 인사행정처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쉽게 나올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라. 자,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평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베이스부터 먼저 쌓으시고 처음부터 깊이 가려고 하면 힘들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빨리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이번 시험도 잘 보셨듯이 모든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좋은 성적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